우리나라의 항공 전투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돼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슬램 이글 F-15K와 90년대부터 오랫동안 운용되온 KF-16 전투기 이 둘의 업그레이드가 결정되면서 우리 공군의 전력 또한 업그레이드될 예정인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홍편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은 전투기들이 다 다목적기이기 때문에 F-15K도 KF-16도 둘 다 대지 공격 가능하고 대함 공격 가능하고 공대공 임무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전투기에 요구하는 일들은 다 같이 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게 F-15K가 더 멀리 갑니다. 방향이 더 오래 뜰 수 있고 훨씬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고 또 레이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게 F-15K 같은 경우는 정밀 지대지 원거리 파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자산적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뭐 당장 사거리가 몇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고 뭐 슬레미알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탑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더 탐지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원거리 공대공 초계 임무에도 종종 출격을 하고요. 한마디로 정말 만능 선수입니다. KF-16도 기본적으로 만능 선수인데 F-15K보다는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으니까 작은 크기만큼의 좀 더 능력의 제약이 있지만 대신 운용 비용이 아무래도 F-15K보다는 저렴하고 그만큼 숫자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는 KF-16이 현재 우리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동안 F-15K가 동부가 최고의 전투기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불행히도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6월에 구체화가 됐는데요. 현재 확정된 거는 피하 10개월 장비 모드 5 전에 따른 요구 성능 현실화. 무슨 얘기냐면은 피하 10개월 장비가 미군에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F-15K가 미군한테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피하 10개월 장치는 교체를 했고요. 또 항제밍 안테나 즉 전파 방해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안테나도 달고 사실 제일 또 중요한 게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즉 링크 16을 장착해서 데이터 링크 기능을 훨씬 강화한 겁니다. 원래 링크 16이 달려 있었지만 이게 미군이 또 링크 16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호환성이 없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미군하고 통신이 그 데이터 교환이 안 돼요 그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시에 이 신형 데이터 링크는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되어 있어요. 한미연합 훈련이나 이런 한미 동맹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있죠. 특히나 피하 10개월 장치하고 링크 16은 연합작전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나토 가맹국들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가 단순한 전투 능력의 향상뿐이 아니라 우방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주한미 공군 및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6.25 때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듯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미국과 우리만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연합작전 능력을 위한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운용을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약 3천억 원의 돈이 듭니다. 60대니까 한 대 한 50억 원 정도 쓰는 셈이죠. F-16이 먼저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먼저 F-16PB, 즉 피스 브릿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80년대 중반에 F-16CD 블록 32의 직도익기입니다. F-16PB는 이제 2010년대 KF-16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KF-16은 90년대 초반부터 운영한 F-16CD 블록 52 계열이고요. 처음에 소수는 직도입을 했고 대부분은 면허 생산을 해서 얼추 140대 가까운 숫자가 좀 있습니다. 2010년대 업그레이드된 F-16PB는 AIM-120 암람 미사일 운용 등 정밀 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엔진을 제외한 전자장비는 정말 대대적으로 바꿨어요. 레이더도 바꾸고 뭐 피하 식별 장치도 바꾸고 뭐 등등.
그래서 거의 F-16PB가 더 신형인 KF-16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재밌는 게 원래 KF-16이 들어오면서 F-16PB, 피스브릿지는 한동안 KF-16의 보조 전력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됐는데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KF-16과 동등한,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KF-16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아마 역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KF-16도 업그레이드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KF-16 업그레이드는 F-15K 업그레이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뜯어고칩니다. 현대 전투기의 전투 능력의 핵심은 컴퓨터와 레이더, 이 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신경 중추와 두뇌와 눈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눈에 해당한 레이더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레이더를 AN/APG-83이라고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먼저 F-16V라는 전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KF-16을 하다가 F-16V 얘기를 하느냐? 뜬금없지 않느냐?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F-16이라는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끝무렵에 개발된 나름 오래된 전투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몇 차례의 개량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까지도 계속 팔렸어요. 하지만 2010년대가 되면은 누가 봐도 이제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F-16V가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전자장비와 레이더를 싹 바꿉니다. A사는 뭐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라 간단히 얘기해서 탐지 거리, 레이더 해상도, 동시 목표 추적 능력,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투지폰하고 스마트폰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투기 레이더는 전혀 A사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대만이고요. 우리나라도 바로 KF-16을 F-16V에 준하는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KF-16 업그레이드 개량의 핵심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비의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피하 식별 장치 신형, 실시간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 링크 16, 신형 무전기, 암호화 장치, 정밀 측정 장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핵심이 A사 레이더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또 링크 16도 중요한 업그레이드인데요. 링크 16은 지금까지 KF-16에 아예 안 달려 있었어요. 링크 16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상의 레이더 기지에서 아니 조기 경보기에서 적기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전에는 무전기 딱 붙잡고 야야 어디 나왔으니까 조심해 그쪽으로 가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링크 16이 있으면은 그냥 그게 데이터로 쭉쭉 가서 문자로 쫙 뜨는 거예요. 훨씬 정확하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조기 경보기나 레이더에서 탐지한 정보가 내 쪽 지도에서 그대로 찍힐 수도 있고요. 또 F-15K 같은 다른 아군 전투기나 아군 함정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제이던 같은 정밀 공대지 유도 무기 운용할 때도 어떤 전 같으면은 좌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입력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전술 운용의 차원이 확 달라집니다. 참고로 싸질 않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장치 판매 규모는 총 2,374억 원입니다. 한 대에 100몇십억 원 드는 거예요. 대만이 처음 F-16V를 계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만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F-35를 사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안 팝니다. 그건 중국 눈치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가지고 있는 F-16을 F-16V로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몇십 대 정도를 새로 사라 이렇게 한 거예요. KF-16 업그레이드가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요. 사실 이게 재원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있는 무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임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레이더가 바뀜으로 해서 정보 처리 능력과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또 같은 시간에 스캔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났고 한마디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성능이 확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F-16V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번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신형기한테 대항을 못 해요. 중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형 전투기들 아니면 업그레이드한 전투기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F-15J를 A사 레이더 장착하는 걸로 바꾸고 이미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2를 현재 운용하고 있고요. 또 F-35도 대량으로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상황이라 KF-16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